와타나베는 엄마가 없습니다. 2015년 꽤나 논란이 되었던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바로 언브로큰이라는 영화인데요. 루이 잠펠린이라는 실존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잔인하고 추악한 만행을 고발하는 영화이기도 하였기에 일본 우익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영화 자체는 일본에서 상영이 금지되었고 감독인 안젤리나 졸리는 일본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언브로큰은 태평양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전쟁 영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전쟁 프로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 영화의 한 갈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관객들이 일반적으로 전쟁 영화에 기대하는 모습은 칼과 망패하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언브로큰은 일반적인 범주의 전쟁 영화와는 그 궤를 달리합니다. 오히려 드라마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루이 잠펠리니는 실제로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이며 심지어 히틀러와 악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삶의 전환점을 그린 영화가 언브로큰입니다. 영화의 전개는 다소 의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야기의 중심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루이 잠펠리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의지를 보여주기까지의 과정이 다소 장황하며 대부분의 관객들은 지루해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의 정신, 신념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 이야기가 너무나 짧았고 바다에서의 표류는 지나치게 길었습니다. 게다가 뛰어난 육상인지였던 잠펠리니가 대체 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잠펠리니의 어린 시절과 표류 장면은 그의 성격과 의지를 잘 표현해줍니다. 잠펠리니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바람과는 달리 사회에 꽤나 반항적입니다. 그의 가족은 이탈리아 출신의 미국 이민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무리 없이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가족들 중 잠펠리니만이 유일하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집단 다구리를 당하는 와중에도 저항하는 등 잠펠리니는 상당히 다부진 성격임이 나타납니다. 바다에서의 표류 또한 모든 희망을 잃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던 맥과는 달리 잠펠리니는 구조와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이어갑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장면의 연속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의 표류에 관객들마저 영화 속에 표류합니다. 갈매기를 잡아먹고 토하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심지어는 상어도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계속 바다에 떠 있습니다. 충분히 압축시켜서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아쉬움이 남는 전개입니다. 물론 맥이 상어로부터 죽을 뻔한 잠펠리니를 구해주고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작은 감동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지만 맥은 이후 아무런 존재감 없이 영화에서 퇴장합니다. 영화는 필과 잠펠리니가 일본군의 포로로 잡힌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전쟁 포로들에 대한 일본 군들의 학대와 연합군들의 작은 저항은 표류 때와는 다르게 영화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잠펠리니와 포로 수용소의 대장 와타나베의 대립구도는 영화의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와타나베는 오모리 수용소의 포로들 중 특히나 잠펠리니에 집착합니다. 첫날부터 그가 보여주는 반항적인 모습 때문인데요. 실제로 잠펠리니가 와타나베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와타나베와 잠펠리니의 악연은 계속됩니다. 와타나베는 승진하여 오모리 수용소를 떠나 나오에치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잠펠리니 또한 새로운 수용소로 가게 되지만 그곳의 대장이 와타나베인 것을 보고 그는 그만 다리의 힘이 풀려버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강인하고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그였지만 와타나베와의 관계는 실제로 상당히 힘들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오에치 수용소에서 와타나베와 일본의 학대는 더욱더 심해집니다. 특히나 석탄을 짊어지고 가던 그를 밀어버리고 커다란 목대를 머리 위로 들고 있게 하는 등 일방적으로 그를 괴롭힙니다. 심지어 와타나베는 이제 영어가 아닌 일본어로 말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강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언브로큰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영화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잠펠리니의 가족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바다에서 표류 중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가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 잠펠리니가 머리 위로 목대를 들어올리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마치 십자가에 묶여 최후를 맞이하던 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종교적 색채가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잠펠리니의 모습에서는 숭고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친 발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한번 목대를 들어 올릴 때에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연합군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수용소의 포로들에게는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로 킬 오더. 만약 연합군에게 패배할 시 모든 포로들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호쿠라 강으로 몸을 씻으러 가라는 일본군의 명령에서 포로들은 이 상황이 도래하였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밖에서는 항상 모자를 착용하며 강인한 모습과 군인 정신을 보여주던 피츠제럴드 중령 또한 이때 처음으로 모자를 벗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순간에 연합군의 비행기가 나타나며 이들은 생존하게 됩니다. 잠필리니는 와타나베 방에 들어갑니다. 언제나 와타나베가 방에서 나오는 모습만을 보며 공포스러운 그의 모습, 겉모습만을 본 잠필리니는 처음으로 와타나베의 방에 들어가며 동시에 그의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영화는 와타나베의 가족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의 가족 사진에는 그와 아버지의 모습만이 보입니다. 와타나베는 엄마가 없습니다. 와타나베가 그토록 폭력성을 보인 이유는 어머니의 부재가 가장 클 것입니다. 어린 시절 비행을 잡아준 가족, 특히 어머니가 있었던 잠펠리니와는 다르게 와타나베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장교 심사에서도 떨어졌습니다. 잠펠리니가 Hello, 도쿄의 방송국으로 어머니께 편지를 전하러 갈 Your son 때도 is calling you. 와타나베는 그를 한껏 조롱합니다. Mother, 일본이 I love 전쟁을 you. 일으킨 이유, 그토록 와타나베가 포로들을 학대한 이유, 아마 감독은 그 이유를 일본의 자격지심에서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영화의 제목 언브로큰은 루이 잠필리니의 의지를 Yes, you 보여줍니다. can. If you can 견딜 수 take it, 있으면 you can 이룰 수 make it. 있다. 육상 선수를 포기하려는 잠필리니에게 You can 그의 take 형 it. 피터가 You 해준 이 can 말은 make it. 영화의 Alright, you 주제를 train, you 관통합니다. fight. 잠필리니가 올림픽에 도전하고 바다에서 표류하며 일본군으로부터 생존하기까지 그의 모든 모습에는 꺾을 수 없는 그의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견디고 믿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필리니는 일본군과 와타나베를 용서합니다. 영화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과 힘든 고통을 받았음에도 그는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이런 잠펠리니의 모습은 무차별적으로 포로들을 학대하던 일본과는 확연히 대비됩니다. 왜 언브로큰을 19세로 만들지 않아 일제의 잔혹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았냐? 영화가 개봉됐을 때 종종 들렸던 말입니다. 언브로큰은 일본의 잔인함과 전쟁의 참혹함을 그리기 위한 영화가 아닙니다. 감독은 2014년 사망한 루이 잠필리니를 위하여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누구보다 숭고한 마음을 가졌던 그를 위한 흔적이지 전쟁을 고발한 영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더더욱 잔인한 요소들은 넣을 수 없습니다. 언브로큰은 2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전쟁 영화들과는 달리 다소 지루한 전개가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펠리니의 의지와 삶은 그 누구보다 성공하였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간 속 무엇보다 빛나는 인생이었습니다.